명당을 찾고 싶으면 언제 가는 게 좋으냐, 이렇게 달이 뜬 시간에 여명이라 그래요. 왜냐면 하늘은 밝은데 이게 대비가 되니까 땅은 어둡고, 그래서 군대에서 작전할 때 주로 이 여명을 활용해요. 제가 여명에 답사를 했어요. 팻말 이런 거 안내서 필요 없이도 바로 여기를 찾았어요. 아, 여기다. 여기가 그 명당이다. 고려시대 3대 사찰이 있던 거기다. 다 이렇게 어둡잖아요. 여기가 너무 밝아요. 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명당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산 보세요. 이게 보통 봉황의 머리, 산 능선이 간결해요. 이런 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꼭 주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명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풍수가 어떤 건지, 그래서 자연을 읽는 지혜다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당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산과 물이 만났을 때 그 제3의 평평한 땅이 명당이다, 이걸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직접 한번 명당 답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가기 전에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까 앞 시간에 본 건데, 이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아닙니까? 예. 이 지도를 보면 명당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시각화를 해놨죠. 예. 아까 제가 그 명당이란 게 우리 국토라는 나무에 열린 꽃이나 열매가 명당이라 그랬는데, 꽃이나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명당을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로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산과 물이 평행 나란히 하면 여기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명당 벨트가 좁아요. 근데 여기처럼 산이 멈췄는데 물이 두 개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가로막았잖아요. 산이 딱 멈추도록. 이런 데가 명당이 넓은 거고, 이런 데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풍수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기를 다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쉽게 산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 물의 방향이 어떤지, 산과 물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 나란한지 물이 이렇게 가로막았는지 이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등고선 지도는 조금 불명확해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정호가 이 대동여지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지만 저 산의 굵기, 뭐 뾰족뾰족한 무늬, 여러 가지로 이 그림이지만 산의 길을 표시를 한 거예요. 물의 크기도 이렇게 작은 물은 이렇게 가는 선으로 돼 있고, 큰 물은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죠. 이렇게 다 산과 물이 가진 그런 기의 용량을 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지리의 정의가 뭐냐면요, 리자가 이치이자잖아요. 그게 이치가 뭐냐 하면 무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지리는 이 산줄기와 물줄기가 만나서 만든 이 무늬, 이 패턴, 이걸 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패턴에 따라서 큰 마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게 지리입니다. 산과 물이 어떻게 만났냐. 그래서 제가 풍수를 산과 물의 표정을 읽는 기술,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차이가 뭡니까? 왼쪽 사진은 막 산에서 구름이 올라오고 있죠. 오른쪽 사진은 산은 그냥 깔끔하고 저 위에 구름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그 풍수에서는 이렇게 흐린 날 또는 비가 온 날 산에 이렇게 안개나 구름이 껴 있는 거를, 이게 산이 실제로 인간한테 길을 뿜어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비 오는 날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온 날은 똑같이 산은 이 명당에 길을 뿜어주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풍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각화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나오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또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 왜 이건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우는 건데, 수증기가 있잖아요. 수증기는 기체예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 보여요. 그게 이제 구름이고 안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죠. 여기는 수증기가 있는데 물방울로 안 보여서 그런. 그래서 이제 풍수에서는 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건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명당을 찾으려 그러면 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풍수는 너무 어려워요. 음양오행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도 내가 가서 명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라. 도사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풍수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셔도 대충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감을 가지시게 하는 게 오늘 이제 지금부터 시간입니다. 예, 여기 대단한 명당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창덕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인정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복궁으로 하면 근정전하고 똑같은데요. 그 앞뜰이에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비석이 있죠? 이게 풍계석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도 여기가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겨울인데 한쪽은 좀 흐린 날 제가 찍었고 한쪽은 맑은 날 찍었어요. 바람의 세기는 어떤지, 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어떤지, 어떤 밝기는 어떤지, 그런 하나하나의 느낌이 다 내한테 중요하죠. 야, 그거 뭐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 불쾌지수 이런 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온도하고 습도를 합친 게 불쾌지수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온도는 한 30도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체온 가까이 오면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습도도 한 5, 60% 넘어가면 되게 덥거든요. 굳이 불쾌지수가 없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불쾌지수 높겠다. 80 이상이면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명당도 이렇게 자주 다녀보시면 느낌이 오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큰 어떤 오늘 노하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당을 찾고 싶으면 언제 가는 게 좋으냐. 이렇게 달이 뜬 시간에 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명이라 그래요. 여명이 한자 찾아보면 잘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데 하늘은 밝아요. 해가 졌지만 아직. 근데 땅은 어두워요. 대비 효과가 됐어. 왜냐하면 하늘은 밝은데 이게 대비가 되니까 땅은 어둡고. 그래서 군대에서 작전할 때 주로 이 여명을 활용해요. 예. 이때 이 군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보이겠죠. 예. 그래서 아예 깜깜한 밤보다는 요럴 때 하늘은 밝고 땅이 어두울 때 군사 작전을 해요. 이게 여명입니다. 제가 여명에 답사를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도봉산에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고려시대가 불교시대 아닙니까? 되게 유명한 절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절이 도봉산 계곡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폐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답사를 가는데 되게 뭐 별로 안 어둡네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 정도 나왔지 제 맨눈으로 보면 이게 거의 안 보이는, 하늘만 밝게 보이고요. 근데 제가 뭐 팻말 이런 거 안내서 필요 없이도 바로 여기를 찾았어요. 아, 여기다. 여기가 그 명당이다. 고려시대 3대 사찰이 있던 거기다. 왜냐? 다 이렇게 어둡잖아요. 여기가 너무 밝아요, 터가. 그래서 제가 밝은 터가 명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애매한 거는 여러분들 초보자가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확한 거는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명당이라는 게 산의 끝에 열리는 거라, 열매처럼. 그리고 물이 산을 가로막았을 때 명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대동여지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랑 뭐 얼마 시간 안 보냈는데도 명당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제가 영화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에서 가운데 요 산이 있거든요. 뾰족한 산이 있어요. 제가 이 영화는 뭐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저 뾰족한 산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영화에.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뾰족한 산을 여기 인수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기가 되게 센 산이거든요, 인수봉이. 여러분들 기가 세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아주 제가 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카분들이 있다. 여기 뭐 나이대를 보니까 조카분들이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다, 유치원생이다. 그러면 이 인수봉 꼭대기에다 그 애들 풀어놓고 열심히 뛰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경치는 좋은데 위험해요. 그게 기가 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인수봉이고 요 옆에가 대군대거든요. 아까 그랬죠, 대지형, 낭떠러지. 낭떠러지는 경치는 되게 좋은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데가 기가 센 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제가 뭐 이제 어그로 안 끌고 바로 하나 딱 나오면, 자, 여기가 풍수에서 산수가 가장 조화된 모습입니다. 이 뒤에는 백두대간이 흘러가요. 기가 강한 산이죠. 기가 센 산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마을을 감싸는 아주 진한 색깔인데 이게 야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길을 주는 산은 이 야산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산 보세요. 이게 보통 봉황의 머리 뭐 이런 모양을 하는데 산 능선이 간결해요. 이런 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꼭 주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명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풍수에서 기는 시선이 70%입니다. 내 눈에 아름다운 모습. 그게 70%고요. 명당은 아름답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 몸으로 느끼는 그런 쾌적함. 그게 30%예요. 그래서 시선에 이런 산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화가 잘 된 산이죠. 여기는 기가 좀 약한 거고 강한 거고 적정한 거고.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한테 아주 뾰족뾰족 복잡한 모양의 걸 보여주면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을 보고 기운이 좋게 느끼고 불안해지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기가 센 산을 보면 좀 무서움도 들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위안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기가 조화됐다 이런 말 제가 막 했는데, 맨 이 왼쪽은 보면 북한산 계곡이거든요. 여기는 물이 있지만 이거는 물이 산의 영역이잖아요. 조화가 전혀 안 되죠. 이게 산의 영역이에요. 산의 영역은 기가 너무 세서 살 수가 없는 거. 아까 명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이 끝나고 물이 안 된 그 제3의 평평한 땅. 여기는 어떤 강의 중류입니다. 여기는 이제 산도 모습을 갖췄고 물길도 제법 이렇게 모습을 갖췄죠. 이런 데가 이제 좋은 산물인데, 근데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냐 하면요, 길을 잘 받을 수 있는 데가 이런 또랑 개천하고 야산이 조화를 이룬 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산, 이런 하천의 지류입니다. 지류. 이거는 하천의 본류고요. 인간들은 보통 이 하천의 지류에 나지막한 야산들 틈 사이에 살고 있어. 우리 조상들이 살았어요. 요게 이제 잘 산과 물의 크기가 조화됐죠. 물길이 작으면 산도 작고, 예, 물길이 크면 산도 커야 되고, 그게 조화다. 근데 이거는 아까 요 북한산 계곡은 물길은 너무 작은데 산이 너무 크잖아요. 조화가 안 된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수도권, 제가 인천의 계양산에서 북한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 요 산은 우리 서울의 동쪽에 있는 용마산에서 지금 서울 시내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명당의 크기가 커지려 그러면 산은 이렇게 남북으로 흘러내리고 물은 동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났을 때 이게 명당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진 보면 뭐 한강은 여기 한강이거든요. 한강은 이렇게 가고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야, 수평으로 만났으면 명당이 좁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동쪽에서 보면 이게 인수봉이거든요. 백운대고 여기가 보현봉이에요. 요 밑이 북악산이에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한산이 북악산으로 쭉 내려와요. 한 마리 용 같죠. 물을 마시려는 용이 한강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한강은 이렇게 동서로 흐르거든요. 동에서 서로.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대명당이 이루어졌고, 아까 대동여지도 보면 남한에서 가장 길게 나온 산맥과 가장 길게 나온 한강, 그 사이에 지금 이 수도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 거의 1,000만, 인천 경기 거의 뭐 1,000만에서 거의 2,000만의 생명을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용량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양이 서울 4대문 안에 만들어진 것은 방어 때문이에요. 방어를 하기 쉽게. 옛날에는 방어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쪽이 가 있는 거고, 조선의 광해군 때만 해도 교화 쪽으로 천도하자는 천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읍을 옮기자. 보시는 여기가 일산 쪽이거든요. 일산. 이쪽 위가 교화죠. 훨씬 한강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이면 여기가 다 명당의 너른터다. 우리 조상은 이미 풍수를 가졌기 때문에 다 명당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이게 명당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 아까 제가 그냥 그 마을 그 도랑하고 야산 잠깐 보여줬는데, 이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가 내려다보고 찍은 거거든요.
예, 여기가 보면 전형적인 명당인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우리 시골 마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여기 지류예요. 이쪽에 본류가 흐릅니다. 제가 지금 본류 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류인데 지류하천이 S자로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죠. 그럼 산이 이렇게 나왔죠. 귀여운 산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산을 가로막았잖아요. 이 물이. 요런 데가 명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공격이 되죠. 여기 침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뭔가 살 수 없는 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 여기 또 이렇게 침식을 시키죠. 여기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예요. 명당은 요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람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마을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을들이 여기 사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을 가보면 다 명당터에 귀신같이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되게 큰 강이 이제 본류가 흐르고 여기서도 뭔가 털을 잡는다 하면 생각이 어디겠어요? 이제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에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살죠. 물이 여기 부딪히는 데잖아요. 이렇게 흐르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가로막아서 산이 멈춘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요 라인이잖아. 여기 보면 지금 이미 사람들이 뭘 시설을 해놓고 있죠. 이미 명당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 명당을 찾는 이 이론은 생활 철학인, 생활 민간요법, 오랜 동안 우리 사람들이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수많은 그저 재난을 겪고 결론적으로 만든 지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바로 반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야, 영주에 있는 부석사, 이렇게 중요한 사찰들이 다 대명당이라고 하던데 물의 크기는 너무 작고 산은 너무 커서 조화가 안 된다는데 그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풍수는 상대적인 겁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깎아질은 낭떠러지잖아요. 바로 밑에 절이 있어요. 여기 명당이라 그래요. 제비집 명당. 제비집이 이래 처마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밖에서 보면 안에 이런 너른터가 없을 텐데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면 여기 너른터가 나와서 명당이 만들어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큰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막 풍랑이 쳐요. 그럼 배멀미하고 난리 나잖아요. 배가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때 섬을 보면 어떻겠어요? 섬, 구원의 땅이죠. 그래서 바다가 그냥 땅이라 그러면 섬이 명당인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이 풍랑에도 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안이 다 기가 센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공간이 다 기가 센데 그나마 그래도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규모가 작은 명당만 만들어집니다. 사찰 같은. 그리고 또 하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저런 명당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온 변화가 극심하고 자연재해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데 어떤 사람이 살았냐 하면 단련이 된 사람. 사찰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스님들이 다 단련이 잘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호국불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사시에 스님들이 다 군사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군사의 요새지에 사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벤티지 포인트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게 뭐냐 하면 밖에서는 이 명당이 안 보여요.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찰에서는 세상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풍수에서는 점으로 면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작은 점 같은데 거기 사찰인데 거기 있으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명당은 수많은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 만들어낸 인간의 최적 거주지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고 추가적인 에너지 개발 이런 걸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인간이 자연도 안 해치고 스트레스는 인간이 안 받고 살 수 있는 데다. 그래서 산과 물의 조화가 크면 큰 도급지가 만들어지고 적정하면 적정 규모의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영주 부석사입니다. 예. 영주 부석사인데 여기 안양루거든요. 안양이 뭐냐 하면 불교 용어로 극락이에요. 유토피아로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안양루로 올라가면 무량수전이 나와요. 무량수전 앞마당이 이제 안양루 위인데 거기가 명당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 땅에서 주는 30%의 기보다는 눈으로 받는 70%의 기가 훨씬 강한데 이 소백산을 보는 게 천국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벤티지 포인트. 여기서는 이 절이 안 보이는데 이 절에서는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이랑 창덕궁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따라 궁금한 거는 그 청와대랑 아니면 용산의 대통령실이랑 그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명당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그 좋은 질문인데 하긴 제가 좀 말을 잘해야 되는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원칙으로 보면 그 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물이 이렇게 탁 가로막았을 때 명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명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경복궁은 근정전, 광화문 이쪽은 확실한 명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청계천이 그 이렇게 막았으니까. 그다음에 밝고 평평한데. 그래서 지금 경복궁의 근정전 앞쪽은 다 명당이 되게 그 급수가 높은 명당이고요. 근데 청와대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거기서 군사훈련하는 거를 왕이 이제 참관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과거시험 그런 걸 하던 데입니다. 그다음 농사 짓는 걸 구경하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청와대터는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데가 명당이잖아요. 근데 청와대터는 산 쪽에 가까운 거예요. 기가 센 거죠. 일제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총독의 관저가 원래는 용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청와대터로 옮겨서 거기가 원래 일제 총독 관저가 있던 데입니다. 근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그 총독 관저가 되게 토가 안 좋다. 왜냐하면 거기 살던 총독들이 다 끝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풍수의 원칙으로 보면 청와대는 명당에서 조금 산 쪽으로 가 있는 데입니다. 기가 좀 센 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과 활발히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대통령께서는 뭐 광화문에 집무실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고요. 용산은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약간 그 둔지산이라고 산 위입니다. 거기가. 예, 나지막한 산이지만 산이 위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산 쪽이가 어디가 산과 물이 만나서 명당이 됐냐면 지금 다 복개가 됐는데 거기 그 만초천이라고 하천이 있었어요. 지금 원효로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 지금 미군 그 부지가 있는 지금 공원화 계획하고 있는 그쪽이 되게 좋은 땅입니다. 예. 그쪽이 더 훨씬 낫다. 그래서 뭐 거기 초등학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용산 후암동 그쪽이 훨씬 좋은 데고 용산이면 훨씬 명당에 가까운 거고 그 지금 대통령 관저 쪽도 좀 산 위기 때문에 이게 요새의 의미는 있는데 그 청와대나 그 용산 거기나 다 명당의 범위를 좀 벗어났다. 예. 그런 의미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명당이 그럼 주는 혜택이 뭐냐? 자연재해 위험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강의 중류예요. 중류의 본류인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요 산과 요 사이에 계곡이 있잖아요. 여기 지류가 흐르질 거잖아요. 그죠? 요 지류 입구에 뭔가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산이면 물이 이렇게 막아서 여기라 해야 되는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비가 내리면 다 휩쓸리죠. 굉장히 위험한 데죠. 그러니까 이게 명당이 아닌데 지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 물은 많지 않아 보이죠.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주변의 모든 산에 있는 물이 모여서 이 하천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없으면 괴산 임수 강옆의 명당이나 막 집을 짓겠죠. 근데 이런 이 강의 길을 안다 그러면 적당한 거리를 보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대단한 명당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탑사를 갔는데 이게 한 수백 년 된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부러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물도 흐름이고 바람도 흐름이잖아요. 흐름을 잘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을 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길에 뭔가 방해를 물을 맞으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이렇게 안으로 옆으로 가버리겠죠. 여기도 바람도 뭘 지금 시설을 해서 막다 보니까 바람이 원래 흐르던 길을 안 가니까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가 그냥 태풍 한 번에 이렇게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풍수를 삶의 질이 생명의 질이라고 한 이유가 산과 물의 방향, 바람의 흐름 이게 굉장히 생존에 중요했던 거죠. 그 흐름이 잘못 흘러가면 자연재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각적으로 보는 기운이 70%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게 30%다. 자연재해 저거는 30%거든요. 70%는 시각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피서, 휴양 어디로 갑니까? 강, 바다, 산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로도 가고 그죠? 영화 와일드라는 제가 이거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본 영화인데 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되게 현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정말 힘든 아까 제가 맨정신 가지고 인생 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 아주 극강의 어려움을 당한 여자 주인공이 미국에 보면 서부에 멕시코에서 캐나다 사이에 캐스케이드 산맥이 남북으로 5,000km를 뻗어 있어요. 그 산맥 둘레길을 걸은 거예요. 이 여자분은 혼자. 이게 실화를 영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000km 트레일을 겪으면서 걸으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다 치유가 된 거죠.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당의 혜택이라는 게 치유라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몸이 진화가 돼서 완성이 된 건 언제냐 하면 수렵 채집을 할 때입니다. 수십만 년 전에. 그 수십만 년 전에 우리 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먹고 살라 그러면 8km, 10km 걸어 다녔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도 우리 현재 살고 있지만 한 8km 정도 이렇게 걷거나 하는 걸 안 해주면 비만이 되고 성인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은 지금 현대에 있는데 이 몸은 30만 년 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친숙한 환경, 자연 속에 갖다 놓으면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내 혼자 고립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풍수에서는 땅 위에 산이 하늘에 별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풍수 처음 배울 때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하늘에 별이 내려와서 산이 돼. 근데 요즘 보세요. 천문학 보면 아니잖아요. 빅뱅이 돼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생명을 다하고 깨지면 그 별의 파편들, 먼지들이 모여서 우리 태양계가 되고 지구가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별의 먼지에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서로 연결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작가가 뭐 맨날 명산대천 이런데 여행 가라는 소리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스위스의 마터호른이라는 산인데요. 키가 센 산이에요. 이 우리나라 여기 평범한 그냥 어떤 데 가도 볼 수 있는 이 산인데 이 산보다 갑자가 풍수로 보면 순위가 훨씬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명산에 명당 없다. 그러니까 뭔가 깎아지르고 되게 이렇게 희한한 모양인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산이 좋은 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 마토른을 보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마을에 살아야 되냐 위험하거든요 이런데. 그래서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내 터는 내가 살고 있는 터는 평범한 터인데 내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터가 비범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앞에 지리산 공원이 있다. 그러면 지리산 안에 들어가서 위험하게 사는 것보다 지리산 밖에 평범한 그죠? 야산이 있는 그 주택에서 지리산을 바라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남산하고 북한산 지도 보여줬죠. 그림. 그게 그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내가 등기부 등본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넣을 수 있으면 돼요. 경치를 내 눈에 넣는데 누가 돈 받나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변에 평범한 산이지만 비범한 모습들이 있다. 그걸 눈에 담을 수 있으면 내가 위안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주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